자, 오늘은 19회 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앞번호는 다 맞았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노골적으로 다 줬고, 자, 함수 fx가 t의 범위가 0부터 6 사이인데 gx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건 직선이죠. 얘는 곡선이고 얘는 직선인데 t는 몰라 어딘지. 근데 얘가 뭐냐면 밑에 있는 직선이 t, ft를 지나는 직선이죠. 지나는 직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웠던 게 g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먼저 그려보면, 자, 0, 6, 9니까. 아이고. 자, 0이 있을 거고, 6, 9. 있죠?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t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t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잡은 t,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t를 여기로 잡았다고 쳐봐. t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쵸? 얘를 이제 그렇게 읽어주셨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제가 처음에 t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잡았는데, 그죠? 그럼 t보다 작은 쪽은 fx를 택하래.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에 t를 여기를 잡았다고 치면은 여기를 택하고, t보다 큰 데는 직선을 택하래. 그러면 요 그림에 있는 요 부분은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삼각형이죠. 근데 이쪽에 나오는 삼각형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 빈근 삼각형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t가 0부터 6 사이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요거보다는 t가 더 이쪽으로 움직이면 더 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t를 좀 얘는 아닌 것 같고, 그지?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t는 어디일 것 같아요? 왠지 극점을 의심을 하겠지. 그죠? 여기를 t로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극점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가 t, ft니까 직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어져야 되죠. 그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제법 커요. 이만큼 정적분 하시고 여기 요 삼각형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의심을 해보면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얘가 최대일까? 일단 얘네가 극점을 의심할 수 있지 않니? 이런 t가 3이네. 자, 그렇죠. 우리가 극점 의심하겠죠. 이제 이거 제가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극점 아니겠어? 근데 봐봐. 근데 t가 이쯤 있다고 쳐봐요. t가 근데 잠깐만, 이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나, 이게 정확히 대칭되라는 법은 없잖아. 지금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잖아. 그죠? 실제로 이 점하고 이 점의 정분선, 그치. 여기가 딱 가운데가 3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그려볼까? 그러면 얘를 먼저 하시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5x 더하기 54고 자 9분의 1 x 세제곱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9분의 15 x제곱 곱하면 6x가 되죠 fx가 그럼 이거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보면 내려오면 3분의 1 x제곱 내려오면은 3분의 3 9분의 30이니까 9분의 30이니까 3분의 10 그치? 아이 바보같이 했네 내가 그냥 fx를 여기 9분의 1을 괜히 해서 그지 9분의 1 빼놓고서 이거랑 곱하면 x 세제곱 빼기 15x 제곱 더하기 54x를 세팅을 하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는 9분의 1에 자 3x 제곱에 30x 그 다음에 플러스 54예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3을 빼면 3분의 1 x 제곱 10x 3을 빼면 54 3분 하면 뭐예요? 20 아니네 18이에요. 18이고 x 빼기 3하고 x 빼기 6이니까 아 극점 맞네요. 잠깐만. 마이너스 10이 안 나오지 않나? 아 그러네. 이제 별걸 다 못하네. 아 진짜. 이거 인수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의존해서. 아. 근데 처음에 극점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아 그럼 극점이 아닌 거예요. 극점이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x 값이 뭐 극점이 3이 나오면 여기가 지금 3인 거잖아. 그지? 그럼 극점이 아닌 거야. 극점이 아닌 거고. 자, t가 여기쯤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그지? 그럼 최대한 이쪽이 더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연두색이. 그죠? 연두색 많이 확보가 되고 아까 극점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직각이 된 걸 생각해보자. 이거가 낫겠지. 이거가 최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상황도 좀 생각해볼까?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면 밑에다 한번 연장을 해서 그려보면 6, 9가 되고 0이고 이런 상황인데 t가 이쯤 왔어. t가 이렇게 바싹 붙을 수도 있잖아. 바싹 붙는다고 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파란 삼각형은 좀 작아지긴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두색은 제법 크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더 넓이가 넓을까? 얘가 더 넓이가 넓을까? 그 싸움인 거죠. 그죠? 근데 실은 이거 지금 찌그러진 것도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쵸? 근데 어느 게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실전에서 보시기에, 그지? 여기 지금 이만큼 비어있잖아, 공간이. 근데 얘는 빈 공간 없이 다 가잖아요. 연두색이. 그죠? 납득이 되십니까? 괜찮아요? 여기 비어있는 것보다는 비어있고 사각형도 조그맣잖아. 근데 딱 여기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면 하얀색이 좀 방해가 되니까 이 상황일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t, ft이니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t를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 뭐야? f't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찾을 건데 f't가 여기 있죠.
그지?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8이고 여기 있는 3이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을 하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인데 t 값이 3하고 7이 되는데 t가 0하고 6 사이에 있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t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렇다면 t 값이 3인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얘는 직각 유리변상형이니까, 그지? t에다가 3을 해서 직선을 구해볼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고 f3을 구하면 여기다 3 구하면 3분의 1 3 구하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해서 6이네요. 이게 플러스 6이 돼서 이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9임을 알았어요. 얘가 그러면은 푹 찍어서 여기는 9.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네.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지? 그럼 그래프가 이제 뭐 좀 크기는 좀 다르지만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은 아니 x좌표는 여기가 9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린 이 그래프가 그냥 대충 그린 거잖아. 납득이 되셨지? 그러니까 이거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더더군다나 납득이 되겠네 이제. 왜냐면 아까 t가 여기에 바싹 붙으면 이 파란 삼각형이 너무 작아지잖아. 여기 위에 비어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직각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파란색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얘는 넓이가 18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지. 0부터 3. 자, fx 아까 해놓은 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으니까 저기서 9분의 1을 밖으로 빼고, 그죠? 9분의 1을 밖으로 빼고 x 세제곱 15x제곱 더하기 54x고.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 수업 시간에 했던 공식들은 하나도 다 실전에서 못 써먹겠지. 응. 그래서 배우긴 겁나 해먹었는데 중간고사 할 때도 못 써먹었죠. 그냥 킬러 공식 그냥 그것만 다음부터 그것만 가르쳐야 되겠다. 그지? 실전에서 쓰지도 못하는 공식이시여. 그지? 그러면 여기 9분의 1은 되고요.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4분의 1 x 4제곱 빼기 5x 세제곱 27x 제곱 0부터 3이네요. 와, 계산이 꽤 복잡하다 이게. 그죠? 갑자기 하기 싫으네. 9분의 1이고 4분의 84 4분의 84가 아니라 81 빼기 이거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27 5 곱하기 27 더하기 집어넣으면은 27 곱하기 9.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좀 센스 있게 분배법칙으로 하면 되잖아. 분배법칙으로 9분의 1 4 곱하기 81 27 곱하기 9 빼기 5니까 27 곱하기 4죠. 그러면 더하기 27 곱하기 4 하시면은 4, 7에 28, 108. 와, 뭐야. 장난 아니다. 9분의 해가지고 아. 그럴까요? 이거 뒤에 곱하면 4분의 9 더하기 이거 뒤에 곱하면 이게 또 9의 배수네? 12인가요? 네. 12. 좋아. 4분의 4 그러면 4분의 48에서 이거 더하면 57이고 이거랑 18을 더하면 4 얘는 72지. 72 더하기 57에서 4분의 129가 거기 있죠. 요 납득이 돼요? 그림? 그죠? 그래도 이때가 넓이가 최대겠지, 그지? 자, 13번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13번 다 풀었어요? 수학 풀었어요? 틀렸어요?
좋아요. 자, 13번은 맞아주셨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도 맞았으려나? 근데 안 온 애들도 12번 전에 안 틀렸으면은 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수능 문제가 얘들아 약간 조금 3점짜리도 좀 어렵고 그러지.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자, 삼각형 ABC가 여기가 S1이고 ACD가 S2인데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 지금 보이는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AB가 3이에요. AB가 3이고 BC가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AD 곱하기 10인데 얘를 스몰 a, 스몰 b로 잡을게요. 그럼 얘를 스몰 a, 스몰 b로 잡고요.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지금 전략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 가운데 거를 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가운데 거. 얘를 x로 세팅을 할게요. 그럼 이제 세타는 어디입니까? ADC. 여기가 세타죠. 세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잘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엮어야 될 거니까 첫 번째는 이쪽 삼각형에서 x를 구하면 뭔가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13은 이거의 제곱 왠지 2차 방정식 나올 낌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x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넘어오면 빼기 4는 0이 되고요. x 빼기 1, x 빼기 4는 0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서 x 값은 4죠. x 값은 4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S1이 얘가 S1이고 얘가 S2니까 자, S2는 6분의 5 S1인데 S2의 넓이를 구하면 이건 끼인각 공식으로 2분의 1 AB. 왜냐면 이게 A 곱하기 B가 9니까. 그죠? A, B를 바로바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끼인각 공식으로 해서 S2를 해결을 하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6분의 5고 S1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S1은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지워지고 여기가 얘가 9가 들어가잖아요. 9가 들어가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9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이것도 곱하면 6 루트 3이고 지워져서 9분의 5 루트 3이라는 정보를 얻었죠. 사인 세타가. 그지?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 네 번째쯤 가서 사인 세타 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세타는 이미 구해놨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서는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식 그죠? 사인 법칙인데 요 삼각형에서 자, 세 번째 사인 법칙에서 얘가 4니까 사인 세타하고 지금 4랑 마주보고 있고 이게 2R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얘가 R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여기 계산이 지저분해. 이거 두 개 지워지면 2구 1분의 2니까 5 루트 3에다가 2구 18이죠. 그럼 R 그냥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안 되나? 그죠? 이 상태로 집어넣죠. 5 루트 3분의 18이 되고 얘네 둘이 곱하시면은 25 곱하기 3이고 18 곱하기 9여서 이렇게 지워지고 3이고 25분의 18 곱하기 3이 54인데 이게 1번에 1번에 있어요. 수학 오케이? 이 정도는 풀어주세요. 자, 근데 14번이 어렵지. 근데 여기 내가 어제 유튜브를 좀 봤는데 14번하고 21번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킬러를 배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2017년, 18년 그때는 진짜 4문제 빼고서 26문제는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 5등급 애들도 다 맞게끔 쉽게 냈어요. 엄청 쉽게 냈거든. 그다음에 그 4문제로 항상 했는데 다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니네 그 수열 문제 있잖아. 수열 문제가 15번이 나오면 그걸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풀 만큼 풀어서 대충 감은 잡히실 거고, 그죠? 대충 감은 잡히실 건데 실은 이 문제는 15번이 더 나아요. 14번보다. 15번이. 14번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거 짝대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14번 어려운데 그림을 많이 이제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아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자, 일단 A, B가 자연수라고 하는 건 되게 결정적인 힌트일 것 같죠. 이게 자연수라는 게 정말 강력한 힌트죠. 힌트고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 미분 때리면 6x 제곱이 6이니까 오호라 좋다. 그죠? 밑에 있는 건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2하고 b를 지나는 2차 함수를 y축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는 게 낫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b에 1부터 카운팅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a는 아무튼 얘가 양수라는 걸 알겠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보시면 2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건데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y는 9니까, 그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b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fx를 그린 다음에 이 직선 y는 t하고 만나는 역시 개수함수 그래프죠. 그럼 이게 개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다는 거고, 얘는 뭡니까? 함수값이고, 그죠? 함수값이고 좌극한각, 우극한값이죠. 개수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데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게 9가 되는 거를 만족하는데 이게 이런 실수 K가 한 개만 돼야 된대요. 제가 보기에 14번이 훨씬 어려워요. 15번보다.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도 딱 시험 보다가 14번에서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럼 15번 넘어가. 오케이. 자, 근데 22번은 항상 21번보다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닐 때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와, 근데 이 두 자연수에 대해서 순서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애들이 다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나마 얘가 그리기 쉬우니까 한번 그려보면, 자, 엄밀하게 그려보면, 그래프를 잘 못 그린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는 일단 y절편이 1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 값이 2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2는 0이고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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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여기다가 F-1부터 F-1을 빨리 그려보면 F-1은 -2, -1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이어서 얘는 5고요. F1은 2 빼기 6 더하기 1이어서 -3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5니까 자 얼추 여기쯤 그려질 것이고 -3이니까 밑에도 좀 그려야 되겠지. -3이니까 -3이니까 얼추 이렇게 그려지고 자 -1일 때 5니까 여기다 점이 찍히고 얘는 1, -3이니까 점이 찍히고 왠지 여기가 변곡점일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기함수잖아. 홀수차 한 마리 있으니까 그렇지. 기함수를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를 딱 플러스 1만큼 올렸기 때문에 변곡점이 0,1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아이고 씨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2에서 갈린단 말이지. 2에서 그 F2도 한번 구해봐야지. F2를 구하면 2 구하면 16 2 구하면 12 플러스 1이야. 오! 5야. 아하 뭔가 느낌이 좋은데? 그지?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서 5니까 잠깐만 이거 맞냐? 5지? 근데 왜 그래프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2, 5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죠? 그지? 근데 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를 내가 너무 좁게 그렸나? 그래프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그지? 여기 높이가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메꿔져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얘가 있는데 얘를 그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분류의 기준이 B일 것 같죠? 근데 B가 자연수니까 1부터 하나씩 넣어봐야지. 그러면 B가 1일 때 하고 자 B가 1이면 얘가 1,2니까 자 요렇게 지나가는 이차 함수가 있었는데 그죠? 얘를 9만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5니까 대충 9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쭉 올리면 얘를 그대로 싹 올리면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자 요거 이해됩니까? 그치? 원래 그래프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9만큼 붕 뛰니까 y는 9를 x처럼 모두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여기 딱 정확히 걸리니까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었고 물론 점선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가요. 실은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봐야 돼요. 개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C가 오지게 잡아먹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B가 1일 때 한번 그림이 있는데 B가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되면 자 파란색은 B가 1이에요. B가 2가 되면 얘가 AX 빼기 2의 제곱인데 이 그래프를 9개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요 포물선을 슉 올려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죠? 그지? 그럼 어차피 B가 1일 때 하고 B가 1일 때 하고 B가 2일 때는 그냥 두 개가 그래프가 대충 비스무리해. 왜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뭔 차이가 있겠어, 그지? 그죠? 그럼 요 그래프를 놓고 이제 개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하기에
얘가 이 t가 바뀌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가 한 개인데 이걸 이제 그려봐야 되거든. GX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면 GT죠. G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뭐 선 그었을 때 많이 나오는 건 3개 이상 안 나오겠죠. 하나, 둘, 셋. 그지? 3개 이상 안 나올 거고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이렇게 그어지면 2개잖아요. 그럼 이게 5일 때지. 5일 때 2개니까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파란색은 B가 1인 거고 하얀색은 B가 2인 거예요. 그지? 근데 어차피 그래프가 별 차이가 없잖아. 그 뭐 여기는 뭐 빵이겠지 뭐. 빵일 테고 뭐 그러면 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그지? 계속 세 군데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까지. 그죠?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잖아요. 그럼 개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5가 되면 2개고 5보다 커지면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지지. 그러다가 9가 여기쯤 뭐 9가 나오면 9 위에서부터는 뭐 1개로 이렇게 가겠네. 그래프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린 게 개수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1개죠. 그죠? 근데 여기서 9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3개가 되는 거는 뭐 근데 이거 3개 이거를 다 더해서 9가 되는 거는 자 봐봐. 아무리 봐도 이거는 1, 뭐 이건 0. 그지? 이거 0, 이건 3이야. 그지? 근데 이거가 지금 이거 3개 더해서 9가 되려면 뭐 9부터 볼까요? 9부터 보시면 여기서 우극한 값은 이거는 하나고 좌극한 값은 빵이면 얘가 8이 돼야 되지. 근데 8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개수가 8 나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3이잖아. 3. 왜냐면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그었을 때 교점은 3개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면 3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문제를 풀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딱 풀어주면 탁탁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지?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3이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딱 보시기에 뭐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인데 뭐야 좌극한 값이라. 근데 여기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t축이죠. 근데 여기 있는 t는 여기 있는 k는 t랑 똑같은 거지, 그지? 특정, 그러니까 t 중에서 특정한 거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밖에 없죠. 333밖에 없지. 얘가 3개 이상 커질 수가 없잖아. 그죠? 얘는 지금 함수값이잖아요. 여기는 개수함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딱 그래프 보고서 3개 이상 안 나오겠네 하고 1, 2, 3까지만 그린 거잖아. 그러면 이게 3, 3, 3이 아니면은 뭐 1도 되겠지. 뭐 2, 4도 되겠으나 그래프를 봤을 때 4가 없잖아. 좌극한 값이건 우극한 값이건 4가 나올 건덕지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3, 3, 3이어야 한다는 거를 눈치를 챘어. 그치? 그런데 우와 뭐야 겁나 많잖아. 겁나 많잖아. 예를 들어서 K가 여기야. K가 이거야. 그럼 G1이니까 여기가 G1이잖아. 그치? 그럼 3이잖아. 여기에 있으면 우극한 값도 3이고 좌극한 값도 3이잖아.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 K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5까지 겁나게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 안 되겠다. 그지?
그럼 이제 자 봐봐. B가 3이건 4건 5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가 2는 지금 고정이잖아요. 2가 지금 고정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여기가 2가 되건 3이 되건 4가 되건 5가 되건 같은 그림이지. 그지? 얘를 9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B값이 2가 되건 아니 3이 되건 4가 되건 5가 되건 그래프 계획은 다 비스무리하게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9만큼 들어올리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실전에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분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걸 언제 다 분류하고 있겠니 이렇게.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케이스는 어떤 거겠어? 지금처럼 여기 요 끝이 여기 있는 5보다 위에 있는 케이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살짝 닿는 케이스하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케이스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요거 3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근데 원래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딱 처음에 하나를 아까 이거 1하고 2일 때 성공을 해본 다음에 이 개수함수 그래프를 딱 그렸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거 보고서 빨리빨리 착착착착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꾸 하면 늘어. 자꾸 하면 늘어. 진짜 늘어.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풀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해봐요. 그래서 내가 기출만 풀어주잖아. 기출만. 그래서 기출만 반복해서 풀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엔제에 좋은 문제가 많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풀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 선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평가원 기출하고 수능 기출을 되게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돼. 그럼 봐봐. 처음에 이제 이거 하얀 상황이라고 쳐봐. 근데 이제 하얀 상황도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래 이걸 계속 써먹을 건데 하얀 상황도 뭐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겠지. 왜냐면 그래프가 요 위에 있다면 5하고 9 사이에서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려놓게 잘한 거야. 그지? 이걸 그려놨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는 최소한 얘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라고요. 근데 여기 위에서 어떻게 뭐 2개가 나오건 1개가 나오건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건 그지? 이거 하나를 내가 지금 제대로 그려놨잖아. 봐봐. 그럼 지금 5하고 9 사이에서 바뀌는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프를. 근데 여기가 3이 안 나오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되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부족한 거 채워서 4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아무리 봐도 여기다 선을 그었을 때 4가 나오는 그림은 없어. 그지? 그러면 이쪽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건 이쪽만 보고 또 이 첫 번째 상황은 그러면 또 얘도 3, 3, 3이구나. 그지? 근데 그런 K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얘는 안 되겠지. 그럼 얘네가 시험을 딱 이거 하나 딱 제대로 그려놓고 하나씩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그와 봐야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5가 됐을 때 3이 됐다고 치자. 그럼 5가 됐을 때 3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뿅 뛰어서 여기에 메꿔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쪽은 바뀌는 게 없잖아, 별로. 이쪽은 계속 고정이고. 왜냐면 이쪽 그림은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내려봐야지. 얘가 쓱 하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왔다고 쳐봐. 그럼 이제 4번 만나는 게 생겨.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를 만들어야지. 그래. 4를 만들고 이게 지금 슈티 그래프인데 봐봐. 얘가 이렇게 훅 내려왔어. 그럼 벌써 지금 5일 때 4개잖아. 5일 때 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혀야지. 그지? 5일 때 4개고 와 여기가 뭔지 몰라. 여기가 뭔지 몰라. 그냥 여기를 스몰 m이라고 하자. 아무튼 1하고 5 사이에 있겠지 뭐. 그러면은 1하고 5 사이니까 여기를 스몰 m이라고 하면 5부터 스몰 m 사이에서 4번 만나죠. 5하고 스몰 m 사이에서 4번 만나. 그럼 이제 그때마다 살짝 바꿔보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5이고 5보다 5하고 9 사이가 되면 이 그래프 바꿔보면 되잖아. 하얀색은 고정이고 5하고 9가 있고 2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9보다 커지면 뭐 한 번밖에 안 될 거고 9보다 커지면 한 번밖에 안 될 거고 이렇게. 그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개수함수 그래프에서 4라고 하는 게 세팅이 됐어. 그럼 니네가 이제 이 그래프를 또 보는 거지 다시. 이 그래프를 봤어. 그럼 이제 비어있는 거 없지. 그지? 여기 있는 노란색 m이 대충 여기야. 여기 지금 얘가 내려온 데까지야. 근데 m보다 작아지면 m하고 마이너스 3 사이는 3번 만나는 거 맞죠? 그래프 그대로 유지가 되지. 이해했어? 그래서 처음에 개수함수 그래프 하나를 똘똘하게 그려놓고 그 개수함수 그래프하고 얘를 계속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실전에서는 그런 여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지? 근데 봐봐. 야, 그럼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4 나올 뭐 어디 건덕지가 보입니까? m하고 5 사이? 그러면 뭐예요? 좌극한 값은 3이고 그래 좌극한 값은 3이고 그죠? 이거는 3이고 아우 근데 잠깐만 m하고 5 사이는 일단 얘가 4를 잡아먹는데 그죠? 얘가 4를 잡아먹잖아. 4를 잡아먹으니까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뭐가 있을까? 좌극한 값 3, 우극한 값 2. 그러네. 얘가 좌극한 값이 3이 되고 우극한 값이 2가 되면 9죠. 그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죠? 이때는 자 함수값이 4고 그지? 여기에서 뭐 아무튼 그죠? 근데 무수히 많잖아. 그럼 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어디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 근데 m 값이 뭔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m 값은 지금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m 값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다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그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노란색 m 값이 여기 내려와도 어차피 그래프가 같이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럼 니네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되겠어? 모양이 여기는 그래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내렸어요.
왜냐면 지금 함수의 모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요 노란색 n 값이 어디에 있든 이거랑 똑같잖아, 개수 함수가.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개수 함수 그래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세팅해서 다시 그려야지. 다 다시 세팅했네. 자, 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리겠지. 아,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A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그지?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이게 Y의 진동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2차 함수 포물선이 그렇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한번 그려보면 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데 되잖아요. 이런 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생겨. 얘가 5를 잡아먹고. 아, 근데 이제 이거 보고서 먼저 개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놓자.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9보다 큰 거부터 할까? 9보다 크면 하나지. 9보다 크면 하나야. 9보다 크면 하나야. 그 다음에 딱 9가 됐을 때도 하나고 9하고 5 사이에서 두 개야. 9하고 5 사이에서 두 개죠. 근데 5가 되는 순간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지. 4로 뛰어. 4로 뛰고 자 계속 움직입니다. 4번 만나고 어머스버. 여기까지가 4번이고 이제 5번 만나네. 그럼 개수함수 이걸 또 수정해야지. 5도 나오니까 5번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어디까지 5번이 나와요? 마이너스 3 직전까지 5번이 나오네. 수업 듣고 있니? 마이너스 3 직전까지 5번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3이 딱 되는 순간 3개지. 3개지. 3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1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맞게끔 개수함수 그래프가 다시 나왔어. 근데 이제 이걸 다 더해서 9개가 돼야 돼. 근데 그 값이 이걸 만족하는 k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자. 마이너스 3에서 1, 3, 5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5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그 좌우 그렇죠. 마이너스 3의 좌극한 값은 이거는 1개죠. 이건 1개고. 우극한 값은 5개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그렇지. 함수값이 3이죠.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3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딱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찾아야 될 게 뭐야? 이쪽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쿡 찍으면 여기는 2차 함수 축이지.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2분의 b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 2차 함수에 있으니 얘는 이쪽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한참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3은 이걸 지울게요. 마이너스 3은 x값이 2분의 여기다 다시 써야 돼. 근데 난 14번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은 a
x 좌표가 2분의 b 플러스 2 빼기 2고요. x 좌표가 2분의 b 플러스 2 빼기 b고요. 얘가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얘를 좀 조정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2분의 b 빼기 2죠. 그지?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2 빼기 b죠. 그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털고 이거 두 개 4를 여기다 곱해. 마이너스 48인데 a의 b 빼기 2의 제곱인데 여기 플러스 되겠지. 그죠? 근데 요 뒤에 있는 게 제곱수인데 어차피 우리는 a랑 b가 자연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가만히 있어봐. A는 구할 방법이 없지. 근데 지금 B가 3, 4, 5, 5가 돼야 되잖아요. 1, 2가 안 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B에다 3부터 집어넣어야지. 그지? 그럼 B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럼 A는 48이 돼야 되지. 그지? 그다음에 B에다가 4를 넣어봐. 그러면 4 빼기 2의 제곱이니까 A는 봐봐. B가 4일 때는 이게 4잖아요. 4니까 이게 12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5가 되면 이건 9가 되고 안 나오는 거고,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 B란 말이야. 그럼 A, B를 구해보면 어머 세상에 그림 없어도 상관없지. 그렇지. A 값이 48, B는 3. 두 번째 구하는 거는 A 값이 12, B가 4야. 근데 B 값이 커지면 A 값이 빨리빨리 줄어들지. 그럼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거 더한 51이겠죠.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뭐 납득은 되는데 실전에서 풀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죠? 어렵지만 이게 니네가 이제 경험 삼아서 개수함수 하나 또또하게 그려놓고 계속 그림을 바꾸면서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수능 기출문제잖아요. 자, 15번을 푼 친구가 있을까요? 이거는 15분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니네가 요런 문제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수투 어려운 문제나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와 무조건은 더 하죠. 수투보다. 자, 첫 번째 항이 자연수고 AN이 다음 규칙이랑 같은데 이 규칙을 봤더니 어차피 자연수가 올라가면은 얘는 계속 자연수고 얘도 계속 자연수. 왜냐면 항이 짝수일 때만 2로 나누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낸 정보는 모든 항이 자연수구나.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정보는 엄청난 정보잖아요. 그죠? 모든 항이 자연수구나. 그 다음에 이제 A6 더하기 A7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항상 기준을 문제에서 주어진 소스에서부터 많이 갔잖아, 경험상. 자, A6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써먹기 위해서 A7은 여기다 6 집어넣는 거죠. A7은 2의 A의 6승 A를 그냥 K라고 할까? K라고 할게요.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A의 그러니까 이게 2의 K승이고 밑에는 2분의 K죠. 근데 여기서는
얘는 어차피 얘가 지금 짝수죠. 얘는 홀수인 거고. 그죠?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여기 A6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죠? 짝수냐 홀수냐? 왜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데 깜짝이야. 그냥 네. A6 더하기 A7이 3이니까 음. 그리고 A6, A7은 무조건 자연수니까 그 3 될 수 있는 게 1 더하기 2밖에 없어서 그 바꾸는 거예요. 오 대박. 영리하시네요. 저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이게 1 더하기 2 아니면 2 더하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드랑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얘가 홀수인 거고 얘는 짝수인 거네요. 대박. 제법이야. 자,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자, 이제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식은 손방향이죠. 작은 거를 가지고 앞으로 갈 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A6, A5, A4, A3, A2, A1을 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얘가 1인 케이스를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역방향으로 바꾸면 A에는 자 얘는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고 얘는 AN이 홀수일 때죠. 그지? 이제 요거는 역방향이지.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연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고 얘는 AN이 짝수인 거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말인 게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니까 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낫죠. 그러면 자 6이에요. 얘가 지금 요 1에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 그렇지? 여기다 들어가면 0이니까 안 되지. 위에 거는 갈 수가 없지. 그죠? 밑에 건 가능하죠. 그럼 얘가 2예요. 그지?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갈 때,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1도 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그지?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때, 아까 1에서 2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일 텐데, 그럼 이제 4로 가는 거는 또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2가 됐을 때 1, 4로 쪼개졌잖아. 그럼 여기서 또 갈라지겠지. 1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죠. 그러면 1 다음에는 2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지? 근데 이제 4가 됐을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왜냐면 얘를 해결하면은 이쪽도 진행할 수 있고 이쪽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2의 제곱을 집어넣으니까 4가 되면 여기가 4가 되면 4는 8하고 2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지. 8 밑에 거는 8이고 위에 거는 2로 가죠. 근데 2가 나왔으니까 또 2면은 1, 4로 쪼개지는 거 아까 했잖아. 근데 그 A 네. 위로 가면 A는 홀수라서 2가 아닌데. 잠깐만. A 홀수예요? 아, 그러네.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요 나온 결과가 짝수가 되니까 맞는데 요 위로 올라가면 얘가 2가 되니까 이 홀수라는 가정이 일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4일 때는 8밖에 없네요. 그지? 그럼 얘도 그냥 8이겠네. 그지? 그럼 이제 8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8이면 여기다가 2의 세제곱을 집어넣을 것이고
여기다가 8을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내려오니까 홀수 되는 거 맞잖아요. 3이니까. 그럼 8일 때는 두 가래로 갈리는데 위에는 3이 되고 밑에는 16이 되죠. 그죠? 그러면 3일 때 얘가 3이 되면 얘가 3에서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면 로그 A의 3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위로는 갈 수 없죠.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3이니까 6이 나와야 되지. 그럼 3일 때는 6으로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6일 때는 여기가 16이니까 2의 4제곱인데 이게 내려오면 4니까 홀수라는 가정이 위배가 되잖아요. 그지? 로그 2의 4제곱은 4가 되니까 얘가 홀수가 되는 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야? 16을 집어넣으면 32가 16은 32가 되네. 그러면 2, 8, 6, 32?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2, 8, 6, 32 4개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밑에를 갈게요. 얘가 2인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해놓은 게 있잖아. 이거 보고서 카피하면 되는 거야. 그지? 2에서 1로 갈 때 1하고 4로 쪼개졌어. 1하고 4로. 1하고 4로 쪼개졌어. 근데 얘는 여기까지 똑같이 갈 거 아니야. 1, 2, 1, 2, 또 쪼개지고 1, 4, 또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8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2에서 뭐로 쪼개지는 거 알아? 1, 4 쪼개지는 거 알잖아. 그지? 위에서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 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이 3하고 16이죠. 그럼 8은 2개, 3하고 16이죠. 그럼 이제 밑에 해결하면 돼요. 근데 밑에는 우리가 4일 때 경험이 있잖아. 4일 때 얘가 8이 될 거고 8이면은 여기서 이제 또 갈라져서 3하고 16인데 3하고 16은 16은 32가 되고 그죠? 16은 32가 되고 3은 6이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6에 해당하는 경험은 없네요. 해봐야지. 여기다가 6이면 6이 되면은 안 나오잖아. 자연수가. 그럼 밑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6이 12가 되지. 오케이, 찾았네. 그런데 32는 또 가능한 게 32가 2의 5제곱이라서 홀수가 나와요. 5가. 그러면 32는 5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32 집어넣으면 32 곱하기 2니까 64죠. 그치? 그럼 여기 네모 칸에 있는 걸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더해보면 이거 2개 더하면 10 이거 2개 더하면 38 요거 3개 더하면 24 그치? 요거는 17 64 이거 2개 더하면 48 이거 2개 더하면 뭐야? 아니다 이거 3개 더하면 뭐야 이거 2개 더하면 41 64 105 105에다가 48 더하면 153이 답인가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14번보다 훨 낫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붙어야 돼요. 봅시다. 19번 풀어드릴게요. 자, 19번 맞은 사람 한 명? 그럼 너 잘했다. 19번 엄청 짱나죠 이거? 엄청 짜증이 나는데 자 저는 이걸 단위원으로 풀어드릴게요. 단위원으로 그래프로 풀지 않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는 거 말고 단위원으로 푸는 게 더. 실은 이 문제는 저 2학년 애들 전 내신 대출 그 프린트에 있었는데 2학년 애들은 단위원으로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랑 얘를 절지 말고 구했어야지. 그죠? 이게 F2 더하기 X를 구하면 여기다 2 더하기 X니까 사인 4분의 파이 2 더하기 X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가 돼서 얘들아 각변화를 하시면은 90도 곱하기 1이니까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고 4분의 파이 X인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죠. 그러면 F2 빼기 X는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가 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빼기니까 그냥 코사인 4분의 X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고 이 아이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니까 요거의 제곱은 요거 두 개 곱하는 거가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고 얘가 4분의 1이죠. 그럼 얘를 좀 보기 좋게 바꾸면 코사인 4파이 X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데 이 새끼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프 그릴 때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세타로 채워놨게요. 세타.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다시 x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려고. 그러면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또 이거는 단위원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코사인 x 값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여기가 뭐예요? 3분의 파이고 여기는 3분의 2 파이고 그지? 이거 그래프 이렇게 해도 그려도 되지만 그보다 단위원이 훨씬 편하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 그지? 이게 뭐야? 이건 다른 말은 x 좌표잖아.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여기 이 부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은 세타축입니다. 세타축. 오케이? 그래서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는 뭐야? 3분의 4파이 서희야 여기는 뭐야? 3분의 5파이. 그럼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자 3분의 파이 세타 3분의 2파이 하고 또는 3분의 4파이 세타 3분의 5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는 세타를 바꾸면 되잖아. 이거는 세타를 이걸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x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4분의 파이 x 3분의 5파이니까 어우 꼴보기 싫은 파이부터 다 날리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꼴보기 싫은 파이부터 다 날리고 그 다음 전부 다 12를 곱할까? 그래 12를 곱하지 뭐 12를 곱해 12 곱하면 뭐야? 4 3x 12 곱하면 8이죠. 근데 이거를 또 3으로 나누지 말고 바보같이 얘 지금 3m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닌가? 이렇게 보면 틀리나? 답이 안 나오는데? 야, 어디서 틀린 거야? 아씨, 여기 등호가 없구나. 아,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가운데 빵꾸 뚫려야지. 빵꾸 뚫어서. 어쩐지 뭐가 좀 짧다 싶었어. 여기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까지 다. 여기 지금 x좌표가 여기 잠깐만. 빵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괜히 지웠네. 스트레스. 잠깐만. 괜히 지웠어. 근데 맞아. 여기서 주의하실 게 x 값이 0부터 16이니까 이거 두 바퀴 돌려야죠. 왜냐하면 얘가 처음에 있던 얘가 주기가 8이잖아요. 얘가 주기가 8인데 이게 16까지니까 두 바퀴 돌려야 되는 거야. 여기 이거는 아니었고, 여기다 쓸게요. 다시 써야 돼. 이게 시간 우주기 잡아보고, 그죠? 해야지. 다시 잘하자. 잠깐만, 주기성을 가지니까 아까 거기서 그거 구한 다음에 더하기다 8만 하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주기가 8이니까. 괜히 지웠어.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 그럼 니네 한 번씩 배웠으니까 파이다 없애고 3분의 1 하고 4분의 x 3분의 2, 그지? 이거 하고 3분의 4 하고 4분의 x, 그 다음에 3분의 5고 12를 곱하면 4 3x 8, 얘는 11을 곱하면 16 3x 20. 근데 어차피 얘가 3의 배수니까 얘가 6이죠. 얘가 3의 배수야. 얘가 18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x가 2죠. 여기에서 x가 6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주기니까 8 더하면 아닌가? 주기 8 더하면 10이고 8 더하면 14라서 16, 16. 이거 답이 32? 그쵸. 그냥 이거 2하고 6 구한 다음에 그냥 8 더해도 되죠. 어차피 주기성 가지니까. 근데 3번 문제 치고는 어려워요. 그죠? 20번. 이거 맞은 사람. 쉽지 않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번호가 20번이잖아요. 그죠? 20번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 왜냐면 20번을 푸는 거하고 13번을 푸는 거하고 달라요. 13번은 찍을 수가 있잖아. 근데 주간식 20번을 꼭 풀면 좋죠. 그지? 봅시다. 얘는 이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가 루트 2보다 작고, 이게 지금 3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대충. 그지? 근데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근데 A 값이 루트 2보다 크다고 하였으니 A 값은 절대 빵은 아니고 얘는 절대 기함수는 아니에요. 기함수는 아니야, 그지? 근데 A가 빵일 수 있으면 기함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0,0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아무데나 잡지 뭐. 0,0에서의 접점 어디로 할까요? 0,0. 그럼 얼추 x를 묶어볼까? x를 묶어보면 시원치 않네. 미분을 때려도 시원치 않죠, a 때문에. 그죠? 정보는 없고 그냥 0,0을 우리가 그냥 대충 진대으로 가자.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이거랑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0,0이 이거야. 그래서 접선 긋지. 접선 그으면 이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여기는 안 되겠네. 그지? 여기라고 쳐봐. 이렇게 그었어. 이 접선이 이렇게 수평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의 점을 A라고 하자. 좀 한번 해보지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데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지. 원점이 여기에 있으면 얘는 반드시 X축이거든. 그지? 원점이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얘가 X축이 되고 접선이 X축이 되는데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다시 이렇게 그어지는데 A랑 B랑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뭐 그럼 A가 한 이쯤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충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그려볼게요. 상황이 나오는지. 여기가 원점이라고 쳐봐. 여기서 접선을 그어. 그랬더니 여기가 A야. 근데 A에서 다시 접선을 그으면 아씨 얘는 좀 애매하다. 자 다시 원점을 좀 올리자. 원점을 좀 올려서 한 여기쯤이라고 치자. 대충 원점이야. 원점에서의 접선이 아이씨 좀 밖에서 그어줘야 되나? 관통해야 되나? 다시 원점이 여기쯤 있으면 내가 너무 포물선을 못 그렸구나. 다시. 여기를 대충 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A야. 근데 A에서 접선을 또 그어. 그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X축이지. 그지? 여기는 X축이지. 그래서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원점이 아닌 게 A고 A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X축과 만나는 점이 B야. 근데 A가 점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점이면 여기가 90도인 거죠. 왜? 얘가 지금 지름이라는 얘기잖아. 지름이면 여기는 90도가 돼야 되지. 그랬을 때 OA와 OB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처음에 있던 이 파란 접선은 이거를 미분을 때려보면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구나. 그지? 여기다 적어야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인데 얘가 파란색이 접선의 기울기가 2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원점을 지나면서 얘는 이쪽으로 곡선 y는 F'0x잖아. 원점 지나니까. 그럼 얘가 y는 2x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두색 이 녀석은 수직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A라고 하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스몰 a, 2a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 a 있으니까. 그지? 얘는 뭐라고 할까? 잠깐만. 다른 문자로 가면 안 되나? 오? 그냥 갔네? 그거 되나? 아, 실수 A.
잠깐. 실수 A가 루트 2보다 A가 루트 2보다 큰다 그랬죠? 그래. 여기 A, 2A 잡았어요. 그럼 이 연두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직선. 왜냐면 연두색은 Y는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A 더하기 2A거든. 근데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B의 좌표는 이 연두색의 X절편이지. 그럼 Y에다 빵을 넣고 얘를 이항을 시켜. 2분의 1 X 빼기 A가 2A고 X 빼기 A가 4A라서 X는 3A라네? 그럼 얘가 3A 0이란 말인가? 근데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네요. B가 5A군요. 고마워요. 5A, 0이네요. 그죠? 웬일이야? 네?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X가 5A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소설을 내려볼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4A인데 요 길이가 2A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5A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5A잖아요. 5A는 루트 5A죠. 그지? 얘는 루트 5A. 그럼 이쪽에서 A, B는 뭐가 되겠어? 루트 20A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루트 5A고 루트 20A니까 10A 제곱인데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 A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야 되겠네. A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FA가 2A니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2A는 2A. 와, 바보 됐네요. 그죠? 바보 됐잖아요. 어떻게 구해야 되지? A를 어떻게 구할까요?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연두색이 접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네. 아이디어가 F'A가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그지? 근데 F'A를 여기다 구해 넣었으니 저거다 A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네 둘 이쪽으로 가면 A 제곱이고 얘가 여기로 오면 2분의 5예요. 근데 A가 루트 2보다 큰 정보를 준 이유를 알겠네. 그럼 A는 루트 2분의 루트 5죠. 근데 우리 A 제곱 필요한 거 아니었어? 여기다가 10 곱하기 2분의 5 해서 답이 25가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가 얘들아, 이 문제를 읽고서 이 상황, 이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이 그림을 살짝 줬으면 정답률이 확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내 생각에는. 왜냐면 처음에 저도 딱 보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 그지? 오케이. 21번. 야, 이것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푸신 분이네. 둘 다 틀렸어요? 네.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보세요. 그림만 그렸죠.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봐봐. 그림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건데, 일단 이제 내가 니네한테 하나 그랬잖아.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로고 있는데 막 A부터 이거 쪼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라고 함수가 붙어 있으면 이 모양인지 이건지 아니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지 지수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로그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로그 함수가 나오면 이 유형 4개 중에서 어떤 건지를 판단하시고, 지수 함수가 나오면 이 유형 4개 중에서 어떤 건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평행이동 시키잖아.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로그 함수야. 근데 양수 A라 그랬어. 양수 A라 그랬으니까 로그 함수는 이쪽이잖아요. 밑이 크니까 뭐겠어 이거? 이거는 그죠? 얘가 초이스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에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아이디어는 여기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그린 다음에 6부터는 이 모양만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 심플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기함수인데 다항함수하고 지수로그 함수가 섞여 있을 때 절지 말라는 얘기야. 아까 내가 그린 8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는. 그지? 그러면 야, 그래프를 좀 자세히 딱 봤더니 t가 0보다 클 때 이게 지금 구간이 2개씩 커지죠. 2개씩 차이 나지. 2개씩 차이 났을 때 fx의 최대값이 gx인데 0보다 큰 구간에서 gx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2차 함수인데, 자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고 6까지니까 좀 정성스럽게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역시 위에를 많이 그려야 되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에요. 1, 2, 3, 4, 5, 6. 6이 여기 있고. 지금 내가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차피 이 그래프는 이거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얘만 확실하게 그리자고.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그럼 얘는 0,6을 지나니까, 자, 얘가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축은 3이죠. 축은 3이니까 1, 2, 3, 4, 5고 0하고 6 지나니까 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일단 1 집어넣으시면 5죠. 1, 2, 3, 4, 5. 1일 때 5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충되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0이니까 갑자기 뚝 떨어질 거고, 3이 되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죠. 9죠. 대충 여기 9 찍을게요. 그럼 이제 2차 함수 포물선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정의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뭔가요? 오이씨 엄청 크네. 에이 그리 귀찮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렸어요. 이게 이제 고정된 거죠. 일단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러면 정근선이 오잖아. 그러니까 정근선을 정근선이 오니까 그지? 여기 정근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는 x축으로 5만큼 표현이 되겠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판단은 또 이건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왜냐면 저 앞에 A의 값에 따라서 이게 폭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냥 노골적으로 G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최대값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자, 처음에 여기가 자,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쳐봐. 왜냐면 t가 0보다 크게 되잖아. 그럼 t가 빵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5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지?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릴 겁니다. GT 그래프. 얘는 t예요. 얘는 GT 값이. GT 값이. GT가 뭔데? fx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요 범위에서. 그죠? 요 범위에서. 그러면 t 값이 0이면 우리가 이제 두 칸씩 보면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 칸 한 칸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t가 빵이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5잖아. 그러면 여기가 빵일 때 5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GT 그래프 찍혔어요. 그죠? 그럼 t가 1이 되면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0부터 2니까 보세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 12. 8이죠. 이게 8이야. 그지? 그러면 t 값이 2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때는 최대값이 여기 찍히잖아. 그럼 8이야. 끝났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겠어? 이게 계속 커지다가 1일 때 5였죠? 아니다. 0일 때 5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일 때 8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뭐 집어넣었어? 내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을게요. 그럼 1부터 3까지 보면 되는 거죠. 1부터 3을 보시면 최대값은 여기 9잖아요. 그죠? 1부터 3에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은 9잖아. 뭐야? t에다 2 집어넣은 게 9죠. 그럼 이렇게 커지겠지. 근데 자 보세요. 자 3, 4, 5, 6 계속 집어넣을 건데 2일 때가 9였어요. 최대값이. 그럼 이제 3 집어넣었으니까 2하고 4죠. 보세요. 2하고 4예요. 그럼 똑같이 대칭 되겠지. 2하고 4에서는 계속 9지. 그죠? 그 다음에 설사 3하고 5가 돼도 최대값이 9죠. 3하고 5가 돼도. 그죠? 그럼 여기가 3하고 5가 된다는 거는 얘가 4까지니까 4까지 계속 GTX 그래프가 가는 거죠. 그지? 이해했음? 그런데 자 t에다 그 t4까지 하고 5 빼야 돼서.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5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자,
근데 내가 이제 그래프를 여기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게 관심인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씩 그려봐야지. 근데 딱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디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지? 문제에서 자꾸 5를 언급하잖아. 여기다가 5를 이렇게 연장을 지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있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 선을 넘지 못할 때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을 수도 있고. 근데 실은 여기 7일 때 함수 값이 중요해. 그지? 7일 때 함수 값이 여기인지 이게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여기 있나 그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4까지 집어넣었을 때가 어디야? 4 집어넣었으니까 3하고 5까지였지. 그럼 5를 집어넣어도 이제 5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가 지금 8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0부터 무한대에서 GT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5로 가라 그거죠. 그지? 6이면 어떻게 되냐? 6이면 8이고. T에다 5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8 그냥 맞지 않았어? 4랑 9 지금 이게 뭐 집어넣은 거지? 3 집어넣은 거고. 이게 4 집어넣으면 T에다가 3 집어넣고 T에다가 4 집어넣고 T에다가 5 집어넣으면 4랑 6 4랑 6이죠? 5죠. X에 6 집어넣었을 때 빵이어서 F4가 최대니까 T가 5일 때는 8이 GT가 8이요. 8. 그렇지. 이렇게 대칭되기. 그치? 내려오고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4하고 6인데 4하고 6. 거기서 봐. 최대값이 GT지. 그렇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너무 치고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 6일 때가 얘보다 높아지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X가 6이면 이미 0 지나고 시작이라. 그럼 4하고 6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5하고 7을 봤어야 돼. 그지? 5하고 7이니까 T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5부터 7을 보는 거지, X값을. 그지? 그럼 T에다가 5를 집어넣은 이건데, 여기서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5보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 처음에 5하고 7이었을 때, 최대값이 GT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이거는 상관없네, 그치? 근데 이게 너무 낮으면 아니지 최대값이 이거지, 이제 올라가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6이면 어떻게 되냐? 6. T가 6이면 5하고 7이지. 여기를 보는 거지. 6이 근데 6이면 이만큼을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5하고 7. 여기서 지금 최대값이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이 그리면 안 되겠지. 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나? 네, 그 GT가 5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때일 때는 그 X
7이 응. 5보다 커서 GT가 5가 크게 돼서 돼요. 아,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네. 최소값은 유지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 이것도 상관없지. 네.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5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쑥 내려와도, 그지? 이렇게 내려와도 5가 돼도 이거보다 올라가기만, 그 다음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이 파란색 그래프가 5보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거일 때도 F5가 있어서 상관이 없죠. 그래서 T가 7일 때를 봐야. 그렇지. 그럼 T가 7일 때를 보자. T가 7이면 6하고 8까지를 보는 거지. 여기야 이제 드디어 여기 6하고 8. 이제 6부터 8 사이에서는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아 잠깐만. F8이 5보다 같거나 크면 되니까 그걸 저기 A로 아니야. F7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아. 이런 상황이면 왜 안 될까? 잠깐만. 그러면 최대 GT의 최대값이 5보다 작은 게 돼서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끝내는 거거든. 여기서 끝내는 건데 잠깐만. 이 상황이 되면 최대값이 이거죠. 5죠. 근데 여기서 조금 딱 이 상황에서는 딱 이건데 조금 움직이면 최대값이 5보다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 얘가 이쪽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치켜 올라가잖아. 최대값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도 여기서 치켜 올라가잖아. 최대값이 계속. 그래서 얘가 5보다 밑에 그려질 염려는 없는 거지. 잠깐만.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와.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떨어졌거든. 5보다? 그럼 아까는 이게 똑같이 대칭이 돼서 얘가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여기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5보다 안 떨어졌는데 이 상황이 되면 얘도 떨어지는데 얘가 올라가도 최소값이 5가 안 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최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더욱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여기 연두색처럼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조금 틀어졌을 때 최대값이 5보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메꿔주지 못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F7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림처럼. 그럼 F7이 여기겠네. 여기다 7 집어넣는 거야. 자, A 로그 4에 2니까 2분의 A가 5보다 크거나 같아서 A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아. 요 그래프 지금 이해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가면 최소값이 떨어져서 얘네가 와서 메꿔준단 말이지. 이렇게 5보다 크게끔. 그치? 그럼 아까 그 개수함수 그래프 문제도 그렇고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제 뭔지 납득이 되시지. 좋아요. 22번은 안 하겠습니다. 22번